이어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창덕 총장님 모시고 세상을 바꾸는 7가지 전략이라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축사 말씀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워낙 훌륭한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연동 정말 선생님 몸이 불편하신데도 그동안에 너무 우리 연동 선생님에서 좀 몸 피처하시라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를 한 번만 더 치는 게 죄송합니다. 남을 위해서 박수를 만 치는데 세상을 바꾸는 여기 계신 분이잖아요. 자기 이름 한번 부르면서 박수를 하고 자기에게 박수 한번 치는 그리고 또 장경일 선생님 또뭐 이걸 위해서 너무 많이 애쓰시고 있는데 오늘 참석해 주신 이상희 의원님 또 이승엽 의사님 김경결 의원님 또 신성호 이사장님 비롯해서 또 우리 또 한창래 총장님 오셨고 또 남북 통일에 또 많은 인력사업을 하시는 동방영만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고민이죠. 고려 시대 정말 여러분 잘 아시게 됩니다. 사또가 어떻게 세금을 10분의 1을 가져가고 물러나면서 또 자식이 뜯어가고 사또가 그만뒀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왜 또 세금을 뺏어가고 그런가 하는 정대인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하고 고려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썩어 빠진 고려 세상을 바꿔보자. 여러분 정도전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거 혁명이란 단어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쇼군입니다. 쇼군, 사무라이. 그래서 지금 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좋은 뜻에 대한민국의 개혁이라는 의미로 혁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2의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와서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략은 우선 정치적으로 보자고요. 저는 많은 그 의원님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만나보니 심지어 지자체 의원까지도 만나보니까 왜 이렇게 국회의원 수가 많냐? 지자체 의원 수가 왜 이렇게 많느냐? 여러분,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세금 도둑질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리석은 일을 버리고 우리가 국회의원이 됐든 지자체에 됐든 숫자를 줄이든지 아니면 역할을 다르게 하든지 정치 개혁이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는 정치가 한번 누가 됐든지 권력을 잡으면 끝까지 가는 이런 의원님들 또 심지어 모든 권력을 중간평가제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정치적인 정말 혁명, 정치적인 개혁을 해야 그렇지 않고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욕하지만 정치가 필요합니다. 왜? 정치란 욕심과 욕심이 충돌했을 때 이해 충돌을 막아주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는 사회자분들도 사회를 잘 보시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정치를 개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아시다시피 앞에서도 우리 도지사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가계부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금융경제로 가다가는 정말 어려운
이제 가정경제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는 민심경제로 가야 됩니다. 제가 공부하려고 민심경제라는 행복경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양평에 농부 10명이 야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다 용돈 사니까 우리가 땅을 내놓을 테니까 그 지자체는 교육을 시켜달라, 또 도에서는 연구소를 세워달라, 이런 모델이 곳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천에서는 우리 상가가 지금 너무 어렵다, 여기 노곡거리를 만들겠다, 우리가 땅과 건물을 내놓겠다, 지자체는 교육과 연구를 좀 해달라, 연구소를 지어달라, 이렇게 해서 전국이 각 지역마다 로봇거리든 푸드밸리가 됐든 어떤 농촌 활성화가 됐든 스마트팜이 됐든 곳곳에서 경제가 살아나는 민심경제, 대한민국이 새롭게 열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는 사회적인 부분입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이 경로당, 이 복지시설에서 사는 돈이 너무 많다고.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AI 시대, 심지어 챗 GPT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챗 GPT는 아시다시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질문하면 다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글도 써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술을 이용해서 앞으로 AI 부동산 감독관을 만들어서 부동산 문제가 됐든 어르신 문제가 됐든 여러 문제를 철저하게 시스템화해서 부패, 부정척결,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시스템만이 할 수가 있고 이제 기술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이런 계획을 하지 않고는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마트 경로당 같은 데서 이제 어르신들이 예방 치매 그런 교육도 받고 또 실외에 안 나가더라도 실내에서 마음대로 뛰면서 운동하면서 관광 체험도 할 수 있는 시대, 스마트 경로당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운동을 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관광 체험도 하신 분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티켓을 줘서 어디 식당에 가서 식사를 무료로 한 끼 정도는 하시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처리해줘서 소상공인도 살고 어르신도 운동도 되고 또 어르신들도 정말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저는 동일 문제, 외교,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동안 이 연변에 제가 자주 갔던 거는 거기다 대국 사관학교를 만들자. 청소년들. 학교에서 역사 수도 없이 가르치는 모양이에요. 한번 체험해보게 하고. 그리고 거기 운동을 주고 또 여러분 우리 한국운동 했던 독립군들 또 반에 대조연 여기서부터 쭉 체험하면서 대한민국이 글쎄 이건 역사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한민국의 대한 냄새가 나는 중화민국의 민국의 냄새가 나는 저는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소신이지만 대한민국 이름도 대국으로 바꿔버리고 저는 저 북한에서도 뭐 이렇게 인공지를 그리는 거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압록강 도망강 쪽은 희미하게 그려놔야 됩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묵국동하고 숙권, 숙종 때 우리 땅 아닙니까? 저희는 땅을 찾자. 그게 우리 땅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청소년들이 최소한도 대조영의 기상을 가진 발에 우리가 이렇게 큰 대국 민족이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저는 연변에다가 대국 사관학교를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한족 부분을 만나가지고 또 조선족을 만나서 이제 논의를 했는데 조선족 부분이 한옥마을을 막 18채 지었어요. 용적을.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국 사관학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정말 슬펐던 거예요. 아니 그거를 한족이 몇 개 주고 팔으라고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지금 동국공정으로 해서 지금 참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진짜 외교적인 문제 우리가 강대국
뭐 미국, 일본 존중하는 거 좋습니다. 서로 위에 있는 거.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4대 강국하고 맞짱을 띄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가 카자흐스탄을 그렇게 많이 갔던 이유가 우리는 알마치 또 있는 카자흐스탄이지만 알타이 문화입니다. 거기 있는 중앙아시아 그분들은 우리 알타이 문화, 탄자 들어간 나라들은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개인적인 소신이지만 우리 알타이 문화를 회복해서 몇 개국을 뭉쳐가지고 4대 강국과 맞짱을 띄는 그런 외교 전략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그 교육 쪽에 심각함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은 대학에 있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대학 학교 교육이 이렇게 말이 안 될까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교육은 남의 잘못에 나의 잘남의 증명이라는 선언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고등학교에서 요즘 아버지가 없는 시대가 기준이 없어졌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시골에서 저는 임시를 쫙 받는 시골에 친담는데 아버지가 다 기준을 적어줬어요. 저는 여성도 다 똑같이 남성과 동등하다고 보고 있지만 역할이 틀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육은 남자들이 야성을 잃어버렸고 집에 가면 기준이 없어. 옛날에 아버지가 기준 잡아줬고 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칠남매인데 이게 아까 우리 양수선 전기사님께서 정말 전출산 문제로 세상에 애를 하나만 낳다 보니까 가정에서부터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 이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옛날에는 그래도 동생이 형한테 달라 그러면 형이 한 대 딱 치면 야 이거 한국 사람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배우는데 지금은 이거는 뭐 가정에 아버지가 없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의 문제는 반드시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물론 입시 문제도 더 무시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아까 기준이 없어지고 교육에서 특별히 문제 해결 능력도 없고 서로 떠넘기고 선택하지도 않고 이런 결정 장애가 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문제 해결 능력도 키워주고 대화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치열하게 싸움도 해보고 하는 이런 교육 이게 저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회복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 교육은 정말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데 중요하게 대학 교육이라고 1년 날 대학의 평가를 하고 대학의 사회를 매기는 저는 대학의 현장에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있어왔는데 이런 교육 여기에서 무슨 노벨상이 나오고 뭐가 나오겠어요? 아니 저는 토끼와 거북이의 일을 찾아요. 거북이는 생각을 잘못했고 생각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왜 토끼하고 싸우려고 그랬어요? 한 번은 이길 수가 있어요. 토끼가 수면제로 생각을 잘못했어요. 못 이겨요. 각 개인별로 각자의 바다 자기가 거북이라고 느끼겠지만 지방대 학생들 나는 거북이요. 토끼 같은 하버드, 서울대 연구대 막 이렇게만 생각하면 인생이 끝이 없어. 그래 나는 지방대지만 나는 어렵게 컸지만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내 바다가 있을 거야. 거북이는 토끼를 바다로 끌고 왔어야 돼. 이런 교육 시켜야 되는 거야. 자기 바다, 자기만의 정체성, I am who I am. 내가 누구냐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주는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대학 교육은 그게 어려워. 정부 쪽에서 차라리 저는 계속 제안하는 게 벤처 일자리 창출 주식회사 그리고 벤처 일자리 창출 공사를 각 대학교에서 50명씩을 창출해서 정규 직원으로 하고 최저임금만 주고 벤처에 성공하면 수익률 나오고 실패해도 좋다. 중소기업을 가게시키면 중소기업은 월급을 조금 줘서 좋고
읽어야 돼. 왜 저는 저 일자리 전출 공사를 정부에서 안 만드는지 정말 안타깝고 이렇게 부르는 저를 왜 정발으로 안 부르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약간 머리가 약간 옛날에 그랬어요. 그 청량리 정신병원에서 3층에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집에 아들이다 그러니까 1층에 있는 사람이 더 웃겨. 나는 너 같으라는 진실이 지금 제가 그 상태가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조금 더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저는 뭐 제가 감정 드는 장관이죠. 근데 마스크는 제가 죄송합니다. 끝까지 안 벗겠습니다. 전에 한번 그 마스크를 벗고 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교육부에서 한번 제가 지적을 당해가지고 양해를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굴이 못생겨서 나중에 좀 성형수술을 제가 한 10번 해가지고 와서 어찌됐든 이 교육의 문제가 바로잡지 않고는 남의 잘못에 잘남의 전쟁하는 서열교육 빼버리고 이게 대학과 지자체가 연합해서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경로당이라든지 이 전체 일자리 창출 공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세상을 바꿔야 되고 대한민국이 다시 나가요. 그럴까 하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총리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총리 경제, 그래서 저는 저희 대학에 있는 총리 경제 연구원을 이거는 통일은 정치적으로만 내는 게 아닙니다. 통일은 앞문으로 낼 수 있지만 이 평화 통일은 뒷문으로도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이제 각자가 나서서 민간 주도로 통일 경제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어르신들이 많이 왔는데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불꽃놀이는 자제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지불놀이 불꽃놀이는 밤에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둡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두울 때 옛날 정말 역대 훌륭한 대통령들도 그러겠지만 역대 훌륭한 사람들은 어려운 시대, 고통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 불꽃놀이, 자기 사명의 불꽃놀이, 공인의 불꽃놀이, 또는 교육의 불꽃놀이,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가치를 가지는 불꽃놀이 그럴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둡지만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가치가 있고 그것이 바로 불꽃처럼 피어오른다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정창덕 총장님 그 남자의 기준이 없어졌다는 말씀과 불꽃놀이에 아주 감명을 깊었습니다. 뒤늦게 우리 대한의회 회장님이신 김우일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바쁘셔서 못 오신다고 해가지고 순서에 저희가 못 넣었었는데 이렇게 뒤늦게 또 염려를 해서 이렇게 분야가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김우일 회장님 앞으로 오셔서 인사 말씀 듣고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번 기념관에서 올해를 빛낸 사람들 상을 받는 행사가 있어가 그 상을 받고 나 조금 늦었습니다.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뜻을 갖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올렸는데 정말 대한민국을 좀 바꿔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이라는 그런 것을 악용해가지고 범죄자도 체포를 면해가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만 몰두해가지고
국민을 외면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국회가 없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번에 국회는 수를 더 늘리자고 하는 이런 망발을 하고 있으니 이런 국회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인데 교과서에 이승만은 올라있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것이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북을 찬양하는 이념교육에 몰두해서 우리의 모든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북한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들은 있는데 이러한 정교조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민주종은 모두 활동을 하지 않고 북한 간첩 활동을 하고 책임자들은 엄청난 불을 조성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이런 잘못된 노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바꿔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무실이요, KBS 옆에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라는 건물에 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이 스카우트나 걸 스카우트 다니는 학생들은 모범적인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데 정교조는 부잣집 애들이 스카우트 한다고 학교에 스카우트부를 다 없애가지고 지금은 스카우트 연맹이 운영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가는 모든 제도는 폐지하고 악한 사람만 양성하는 이러한 교육 제도 교사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65세 이상이 지하철을 무임으로 탑니다. 1984년에 전두환 대통령 때에 65세 이상 노인들을 지하철을 무임으로 타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국민 1인당 소득이 2,340불 시대입니다. 지금은 35,000불 시대인데 거꾸로 노인 복지를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65세에 지하철 가는 것을 70부터 올리자, 이런 망발을 홍준표를 비롯해서 지자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썩어빠진 사고방식의 사람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하철 많이 탈 겁니다. 낮에 지하철이 빈자리가 많습니다. 빈자리가 많은 지하철이 그냥 가도 그 전기료 낼 것이고 그 빈자리에 노인이 10명이 탔다고 전기료 더 냅니까? 왜 멀쩡한 지하철이 노인 때문에 적자 난다고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골라보기라니. 출퇴근 시간에는 차 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노인 때문에 돈 내는 정권이 못해보면 노인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말을 하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지옥철자이니까 숨이 꽉꽉 막히는데 어느 노인이 그 시간에 차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낮에 다니지 무슨 출근 시간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노인이 왜 지옥철 그 시간에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빈자리에 노인이 타고 가는데 왜 노인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합니까? 어린이도 타고 장애인도 무료로 타는데 툭 가면은 만만한 게 국경이라고 노인 때문에 적자 난다고. 배낭만한 죽을 소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건국 초에
우리나라는 1인당 67불이고 북한은 123불이고 필리핀은 254불로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국민들이 서독에 강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또 중동에 14일 땡볕에 가서 수로 공사를 하고 심지어는 원년전에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해서 달러를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건설하고 마산 수출자이어 건설하고 창원공단을 건설하고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경제 12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쪽을 닦은 사람이 바로 노인인데 이 노인을 방치해가지고 OECD 가입국가 중에 노인마저도 제일 가난합니다. 가난하니까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쓸쓸하니까 자살을 또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를 10대 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노인에게 대접이 제일 가난해가 죽으라고 하는 이런 나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 10대 강국에 기입을 시킨 공로로 노인들을 우대하자는 발상을 하고 그런 소리를 외쳐야 되는데 국회에서 그런 소리 한번 하는 소리를 못 들어보고 정부가 스스로 그런 소리 하는 걸 못 들어봅니다. 오늘 양성조 전 충남지사도 오셨는데 충남지사 할 때에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버스를 무료로 타도록 하고 노인복지 양상에 엄청 앞장을 선 그런 지사인데 이분이 이번에 지사가 또 돼야 되는데 어째 낙방이 돼가지고 가슴 아픈 이런 지경을 당하는데 앞으로 양성조 의원이 다시 정계에 복귀하고 행정에 복귀해가지고 노인복지 향상과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세상을 바꾸는 이 일에 오셨으니까 양성조 전 지사를 우리가 앞으로 많이 지지하고 격려해 줍시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하나 세상을 바꾸는 일을 시작한다면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 속담처럼 절반은 달성했고 쉬지 않고 계속하려 한다면 100%가 달성이 될 겁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매진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호일 회장님 아주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다시 박수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중앙정치에서 대통령 되셔야죠. 다음은 우리 초종교 초교파 연합회장님이신 이기철 박사님 모시고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저는 지금 소개받은 것과 같이 초교파 초종교 연합회 회장으로서 세상을 바꾸려고 애를 많이 써왔지만은 힘이 부족해서 많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또 세상이 바뀐다고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정권 교체를 수백 번 반복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정신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그놈이 이놈이고 이놈이 저놈이야.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이 사회를 바꿔야 되겠는데, 먼저 우리부터, 여러분부터, 나부터, 인간부터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생각, 고정관념, 옛날 생각, 이거 전부 고쳐야 됩니다. 누가 얘기했죠? 세상 모든 거 다 바꿔라. 자기 마누라만, 아내만 바꾸지 말고 다른 거 다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흐른 물을 맑은 물로 바꾸려면 온물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온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은 겁니다.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성직자부터 맑아야 그 사회가 그 물줄기를 받아서 맑아질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전부 바꿔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됩니다. 사법부는 개판이고 이제 검찰과 법무부는 이제 싸움판이고, 입법부 국회는 씨름판이고, 사회는 사기판이고, 언론계는 가짜판이고, 국민들은 죽을 판이다. 이건 전부 바꿔야 됩니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국민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정책이다.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자유롭게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인데, 오늘날 정치는 그 반대입니다. 국민이 정치인들을 염려하고, 이게 우리는 바꿔야 돼요. 국회의도 바꿔야 돼요. 내가 10여 년 전에도 국회에 와가지고 내가 얘기한 일이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150명으로 줄여라. 그리고 월급대로 세금 받지 말고, 왜 놀고 세금을 받아? 일도 안 하고 왜 세금 월급 받느냐면, 일할 때만, 국회 모일 때만 세비를 받아라. 세비를 받아라. 그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느 회사가 또 오는데 월급을 주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일을. 놀고 먹는 국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국회의원들이 세비 받는 거, 월급 받는 거 원치 않고 자진해서 애국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나오신 사진 다 내가 시간이 없어 열고 하지 못하지만, 저분들은 자기 재산을 팔고 전담을 팔고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국회의원들은 뭐 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정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싸움밖에 안 했습니까? 도덕질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도 청와대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 놈들은 너무 미친놈들이고 남한 놈들은 너무 도둑놈들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도둑놈들 같아요. 민나 돌아보냈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자. 바꾸려면 오늘 영동 회장님이 이 일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먼저 그 수고를 칭찬하고 싶고 또 축하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러한 중심, 오늘 중심은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여러분의 생활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정치 이념을 바꾸세요. 비전을 가지고, 벤처 정책을 가지고, 모험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홍익인간, 이화세계, 개인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끼리끼리 먹고 살고 지들끼리 해먹는 그런 국회가 정치가 아니라 공익사회를 이루게, 공익사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국민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공동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바꿔지길 바라는데 먼저 나부터 바꾸자. 내가 바꾸지 않으면 세상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바꾸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제 새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바꿔입시다. 바꿔요. 오늘부터 생각도 바꿉시다. 교만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세요. 욕심 있는 마음은 놀부와 같은 그런 마음을 흥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꾸세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 길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입니다. 너무 길게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범위단 총대이신 류이신 총재님 앞으로 모셔서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실 때 응원의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의원회가 여기 행성에서 나라를 위하고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달라져간다. 이런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에 옮겨지지 못한 사람들이 저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칠천 국민연대 연등 회장께서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건강에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안을 남겼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회단체 한 장으로서 국경위에서 행사를 했으나 그 행사의 정의는 그분들이 가지고 옮겨졌던 그 역사적인 것이 잊어지지 않는 이런 정신을 고치 선양을 해서 했습니다만 이 큰 효과적인 비용은 없었습니다. 모든 세상을 바꿔야 한다. 바꾸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세계를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 세계로 그렇습니다. 여기 종교인들도 많고 또 선한 사람도 많습니다만 우리 선조 이념을 갖고 있는 경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공식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들이 자손들이 그것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언행일치를 하지 못해서 타타치 헤어지고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남북 사단에서 같은 민족들이 피를 흘리고 난투를 벌이고 싸움을 벌이면서 우리 세상을 제대로 살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 이 영경들 보면 이분들이 영웅이라기보다는 열사요, 또 지사요, 또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이 국민을 대변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분들이 각자 정책적으로 자기 이론을 갖고 국민을 매도하고 국민을 양도질하면서 자기들만이 정책 전관과 감언이 있어 이래서 우리는 불안 전국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힘이 국민이 주인인데 그분들이 우리로 보면 멋이요. 대통령은 큰 멋인데 그 자리만 가면 지지고 볶고 2선, 3선, 4선 여야가 표록은 동시에가 없습니다.
낮에만 국민들한테 좋은 소리 각본대로 하고 밤이면 자기들이 만나서 세금 갖고 나눠먹고 그 못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귀화하는 힘의 논리를 갖기 위해서 이 단체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의 논리라는 것은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정의가 있어야 하고 진리가 살아서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자기 출세 또 자기 입지조성 또 그런 것을 남용하다 보니까 이 모임을 가진 자체가 모순이 변형되고 변폐완상될 수 있는 처지가 됩니다. 여기에 보이십니까? 참 뭔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좀 더 사회를 보기 좋게 남는 예시를 뭔가 보람을 느껴야겠다는 영웅심을 가진 성격이 투철한 또 사고가 분명한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제가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이런 사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근데 분명한 것은 저도 참 대단히 의지가 있고 강한 몸으로 세상을 살았는데 작년에 나도 한 8시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강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직접으로 이렇게 온태면으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의 취지가 그러니까 싶어서 참 옹호를 나누는 대로 밤중에 써서 또 다듬고 그래갖고 왔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피곤할까 했고 그래서 제가 육성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백문이 이루어지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다 차리면 그 사고가 시간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이 우리나라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목숨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면서 젊음은 인생을 포기하면서 이 나라가 무엇이며 이 나라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이렇게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나라는 무슨 나라냐? 모든 개념을 갖고 있는 도덕윤리관을 기본으로 산실로 삼은 우리의 민족이었고 우리는 그 후손이고 자손이고 도덕윤리관이 살아서 믿는다면 종교가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종교는 악보동 선을 선언하기 때문에 그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종교라는 이름을 비밀을 갖고 국민을 현혹하고 난도질하고 모순이 빈민이 많이 가서 이것도 우리 도덕윤리관이 낭비되거나 그것을 선도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면 힘의 원리를 우리 무기로 삼고 살아간다면 좋은 일이 있으라고 믿어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동 회장께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이 말로는 많은 그럴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오늘 이 자리가 산실이 돼서 보다 나은 이상과 보다 나은 사고가 존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옮겨서 이 오늘 제호가 역사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무궁하게 영원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원과 영혼을 부탁드리면서 행여사를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민남 총재님, 아주 유일식 총재님 깊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앞에 현수막 준비해 주시고 단상을 좀 치워주시고 가운데로 자리를 조금 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저기 앞에 네 오늘
강연하고요. 가서 좀 있다가 하고.